냄새나는 노인네가 왜 자꾸 와요. 제발 오지 마세요. 요양원 원장 박선주가 72살 윤말순 할머니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요양보호사들도 휠체어에 앉아 졸고 있던 어르신들도 모두 눈을 떴습니다. 네? 윤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새벽부터 직접 담근 깍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냄새 난다고요. 할머니한테서 나는 그 특유의 키키한 냄새 때문에 보호자들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박선주는 코앞에서 손부채질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4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년 동안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이 요양원을 찾았던 봉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쥐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몸빼바지였지만 오늘을 위해 깨끗이 빨아입고 온 옷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제가 김영자 할머니 생신이라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긴 의료시설입니다. 할머니 같은 잡상인 출입하는 곳 아니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릅니다. 박선주는 할머니의 어깨를 밀치듯 현관 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72살의 노구는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깍두기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박선주는 몰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요양원 팩스기가 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윤말순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늙고 주름지고 초라한 노인. 박선주 원장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냄새 난다고요.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쫓겨났어.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매였습니다. 마지막 2년을 요양원에서 보냈지요. 하지만 그곳은 지금의 연화요양원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이고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지린내, 그리고 죽음의 냄새. 남편이 죽어가던 그날 밤 유일하게 남편의 손을 잡아준 거. 가족도 의사도 아닌 이름 모를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 봉사자는 밤새 남편의 굳은 등을 쓸어주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남편은 그 노래를 들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윤말순은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받았던 그 마지막 온기, 나도 누군가에게 돌려주겠노라고. 남편이 남긴 유산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평생을 구두쇠로 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 재현이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시라고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현아, 엄마 소원이 하나 있다. 그렇게 산 건물이 바로 서울 은평구 끝자락의 4층짜리 낡은 건물, 지금의 연화요양원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건물주인 거 밝히고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 사람들이 어려워해. 난 그냥 봉사하러 가는 거야. 친구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시작한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4년의 시간이 냄새라는 단어 하나로 부정당해버린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이정희는 2층 복도 끝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가 쫓겨나던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 선생, 오늘 말순이 언니 하나? 302호 박순례 할머니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귀가 어두운 박 할머니는 윤말순 할머니를 친동생처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윤 여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이정희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박 할머니가 쓰러질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 아이고, 깍두기 담가온다고 했는데. 내가 말순이 깍두기 아니면 밥맛이 없는데. 윤말순 할머니는 요양원의 숨은 천사였습니다. 치매가 심해 밥을 뱉어내는 김영자 할머니도 윤말순 할머니가 언니야 해봐. 참새 들어간다. 하면 신기하게 입을 벌렸습니다. 목욕하기 싫어 난동을 피우던 최영감님도 윤말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기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젖은 옷을 입고 와서도 어르신들 드릴 붕어빵 식을까봐 뛰어왔어 하며 웃던 그 얼굴을. 하지만 새 원장 박선주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박선주는 물티슈로 자신의 책상을 3번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유리 표면이 반짝거렸습니다. 사랑? 정? 그런 걸로 요양원이 돌아가는 줄 알아? 그녀는 혼잣말을 씹어뱉듯 내뱉었습니다. 박선주에게도 사연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시골의 허름한 요양원에서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소화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정에 이끌려 들어온 무자격 봉사자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 박선주는 맹세했습니다. 시스템만이 사람을 살린다. 감정은 사치다. 위생과 규칙 효율만이 어르신들을 지키는 길이다. 꽁무니 벽지를 뜯어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다는 이유였죠. 화분을 치운 건 벌레가 꼬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봉사자 윤말순을 쫓아낸 건 그녀가 가져오는 검증되지 않은 음식과 낡은 옷에서 묻어올지 모르는 세균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박선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게 다 어르신들을 위한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으로 몸은 지킬 수 있어도 마음은 시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3일 전 윤말순 할머니가 쫓겨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할머니의 무릎은 사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을 4년 동안 오르내리느라 연골이 다 닳아버린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김영자 할머니 생신이라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던 길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깍두기 봉지 밑바닥에는 꼬깃꼬깃한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 언니 생신 축하해요. 언니가 좋아하는 깍두기 안 맵게 담갔어. 오래오래 살아요. 사랑해. 박선주는 그 메모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그 고함 소리에 2층 창문에 매달려있던 김영자 할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자신을 위해 온 친구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부터 김영자 할머니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는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말순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양원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소독약 냄새만 더욱 지독해졌을 뿐입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팩스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박선주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팩스 용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연화 요양원 원장 박선주. 내용 기하와 임대차 계약을 금일부로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해지 사유 임차인의 비인도적 시설 운영 및 건물주의 운영 철학 위반. 이게 뭐야? 박선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건물은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파격적인 월세로 계약된 곳이었습니다. 전 원장에게 인계받을 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 원장, 이 건물주가 천사야. 10년 동안 월세 한 번 안 올렸어. 단 하나 조건이 있어. 어르신들 가족처럼 모실 거. 그것만 지키면 평생 이 가격이래. 박선주는 급히 계약서에 적힌 건물주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긁히는 듯한 노인의 목소리. 저 연화요양원 원장 박선주인데요. 방금 팩스를 받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월세를 밀린 적도 없고 착오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누구시죠? 나예요. 말순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선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요? 냄새나는 노인네? 윤말순이라고. 박선주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급히 서류철을 뒤져든 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3글자. 윤말순.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고 이정희 요양보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사색이 된 박선주를 보며 이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아셨어요? 이 선생님, 알고 있었어요? 4년 전부터 알았어요. 할머니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입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오후 20. 요양원 앞마당에 기사 딸린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 먼저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대표 변호사이자 윤말순의 아들 윤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윤말순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3일 전과 똑같은 5,000원짜리 몸빼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박선주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사장님. 윤말순은 박선주를 본체만 채하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휑한 벽면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뜯겨나간 꽃무늬 벽지에 흔적이 흉터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우리 영감이 참 좋아하던 꽃무늬였는데. 할머니의 독백에 박선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건물주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말을 듣던 윤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선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원장 양반. 네, 이사장님. 그게 더 나빠. 박선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물주인 줄 알았으면 깍듯하게 모셨겠지. 차도 내오고 90도로 인사도 하고. 그럼 돈 없는 노인네는? 힘없는 봉사자는? 냄새난다고 쫓겨나도 되는 거야? 사람 차별하는 게 그게 원장이 할 짓이야? 윤재현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퇴거 명령서를 꺼내 박선주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뜻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검토 끝났습니다. 계약 조항 제7조 운영자가 노인복지 이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시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장님은 지난 6개월간 수차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쳤고 봉사자를 모욕하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변호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쫓겨나면 갈 데 없어요. 대출금도 남았고. 박선주가 울면서 윤재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자 윤말순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나가.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제가 나가면 어르신들은 누가 돌봅니까? 행정 공백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위험해져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누군가 나섰습니다. 이정희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새 원장은 이정희 선생이 맡을 거야. 윤말순 할머니가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4년 내가 올 때마다 몰래 물 챙겨주고 내 짐 들어주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대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자격증? 공부? 필요한 거 내가 다 지원해줄 테니까 자네가 맡아. 이정희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박선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나오는 박선주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은 꼴랑 라면 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토록 닦고 쓸었던 원장실이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원장.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박술래 할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98세의 쭈글쭈글한 손이 박선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원장 아니에요. 알아. 쫓겨난다며. 박할머니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 뭉치를 꺼내 박선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윤말순 할머니가 가져왔던 깍두기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이 깍두기야.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건데. 원장 밥은 먹고 가야지. 박선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원장이 미웠어. 우리 말순이 언니 못 오게 해서. 근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 나가서도 밥 굶지 마.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박선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냄새난다고 혐오했던 그 깍두기였습니다. 위생적이지 않다고 버리려 했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손에 들린 이 붉은 덩어리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박선주는 깍두기를 쥔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가 6개월 동안 지키려 했던 것은 차가운 시스템이었지만 정작 지켜야 했던 것은 사람의 온기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연화요양원의 벽지는 다시 화사한 꽃무늬로 바뀌었습니다. 로비에는 싱그러운 화분들이 놓였고 흙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이정희 원장이 현관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오셨어요. 저 멀리 언덕길을 올라오는 윤말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양손 가득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이정희가 한 걸음에 달려나가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무겁게 뭘 또 이렇게. 어허, 이사장이라 부르지 말라니까. 그냥 언니라 불러.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깻잎도 좀 담갔어. 영자 언니가 깻잎 좋아하잖아.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박술래 할머니도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말순이 언니 왔어. 어서 와. 보고 싶었어. 윤말순 할머니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할머니 옆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언니 밥 먹자.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김영자 할머니가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복도 가득 아리랑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말순 할머니는 잠시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남편의 우는 얼굴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여기가 내 집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야. 소중한 것은 늘 가장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낡은 옷차림 속에, 거칠어진 손마디 속에 진짜 보석이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한대가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기인이 될지도 모르니까요.